저는 40년을 식품회사에서 보냈고 평생 부엌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가 하나 있었어요. 왜 똑같은 감자를 똑같이 볶는데 어떤 집은 죽처럼 뭉개지고 어떤 집은 식당보다 더 맛있을까요? 그저 운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거기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단 하나의 결정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평생 기름만 흥건한 감자를 먹게 되죠. 하지만 단 한 번만 알고 나면 오늘 저녁 당장 우리 집 밥상이 식당으로 바뀝니다. 30년 차 베테랑 주부도 무릎을 탁 친 그 한 가지.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끝까지 안 보시면 두고두고 후회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눌러주시는 여러분께는 건강과 큰 복이 가득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챕터 1. 오프닝 공감과 문제 제기. 저는 오늘 아주 평범한 반찬 하나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감자볶음입니다. 어느 집 밥상에나 한 번쯤은 올라오는 흔하디흔한 반찬이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똑같은 감자, 똑같은 기름, 똑같은 팬을 써도 어떤 날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또 어떤 날은 죽처럼 뭉개집니다. 저도 한때는 그게 그냥 운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날 손맛이 달라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대충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 가게에 온 손님 한 분이 감자볶음을 한 젓가락 드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안나라는 분이었어요. 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분명히 감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집에서 제가 하면 다 부서지고 기름만 흥건한데요. 저는 그 말에 옛날 제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겉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 속은 아직 딱딱하던 감자. 젓가락만 살짝 떼도 우수수 무너지던 감자. 짜기만 하고 맛은 하나도 없던 감자. 그 숱한 실패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부엌을 30년 넘게 지킨 베테랑 주부들도 이 앞에서는 슬그머니 고개를 갸웃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본 그 막막함,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별것 아닌 반찬 같지만 그 안에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알고 나면 정말 별것 아닌데 모르면 평생 헤매게 되죠. 저는 오늘 그 비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차근차근 다 풀어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 저녁 여러분의 밥상이 분명 달라질 겁니다. 어렵게 느껴지셨던 분이라면 오늘 이 한편으로 고민이 싹 풀리실 거예요. 챕터 2. 재료 소개와 준비 포인트. 저는 본격적으로 재료부터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감자볶음에 들어가는 재료는 의외로 단출합니다. 감자, 당근, 그리고 대파 한 대면 충분하죠. 비싼 재료도 귀한 양념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웁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써는 두께입니다. 저는 손님들께 늘 이렇게 말합니다. 감자볶음은 칼끝에서 이미 절반이 결정된다고요. 감자를 너무 두껍게 썰면 속까지 익기도 전에 겉이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반대로 종이장처럼 얇게 썰면 볶는 도중에 다 부서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제가 처음 식당 문을 열었을 때 손이 빠른 게 자랑이라고 칼질을 마구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참담했어요. 굵기가 제각각인 감자들이 한 팬 안에서 저마다 따로 놀았습니다. 어떤 건 서리고 아삭하고 또 어떤 건 흐물흐물 뭉개졌다. 한 그릇 안에서 익은 정도가 다 다르니 맛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날 손님이 남긴 반찬 접시를 보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께를 손가락으로 직접 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새끼손가락 굵기, 그러니까 5mm쯤이 가장 알맞습니다. 당근은 감자보다 살짝 더 가늘게 썹니다. 당근이 감자보다 단단해서 한 박자 늦게 익기 때문이죠. 대파는 맨 마지막을 위해 어슷하게 썰어 따로 둡니다. 이렇게 재료마다 성질을 헤아려 두께를 맞추는 게 첫걸음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두께 하나로 승부가 완전히 갈립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기술이냐 싶으시겠지만 바로 이 사소한 차이가 끝에 가서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듭니다. 칼질부터가 이미 요리의 시작 아니겠어요. 칼 한 자루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같은 감자가 전혀 다른 반찬이 됩니다. 챕터 3. 핵심 팁 하나 데치기의 마법. 저는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를 꺼냅니다.
바로 데치기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감자를 생것 그대로 팬에 툭 넣습니다. 저도 예전엔 늘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감자를 끓는 물에 잠깐 담갔다가 볶아봤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도 없었죠. 그런데 그 한 번이 제 요리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저는 부엌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감탄했어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먼저 물을 팔팔 끓입니다. 거기에 채 썬 감자를 넣고 딱 1분에서 2분만 살짝 담급니다. 절대 오래 삶으면 안 됩니다. 겉이 살짝 투명해질 즈음 곧바로 건져야 하죠. 이 짧은 순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우선 감자 표면을 덮고 있던 끈적한 전분이 말끔히 씻겨나갑니다. 바로 이 전분이 감자를 서로 들러붙게 하고 죽처럼 뭉개지게 만드는 진짜 주범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감자가 미리 한 번 익기 때문에 팬에서 볶는 시간도 확 짧아지죠. 데친 감자와 데치지 않은 감자를 나란히 놓고 볶아보면 차이가 한눈에 확연합니다. 데치지 않은 감자는 팬 위에서 끈적하게 엉기고 금세 부서지죠. 반면 데친 감자는 한 알 한 알이 또렷하게 살아있습니다. 익는 시간도 거의 절반으로 뚝 줄어듭니다. 겉만 타고 속은 안 익는 그 억울한 실패가 거짓말처럼 말끔히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 한 단계를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단 1분이 반찬의 운명을 통째로 바꾼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따라 해보시길 진심으로 권합니다. 한 번 그 차이를 눈으로 보고 나면 다시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지 못하실 겁니다. 저도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과정을 걸은 적이 없어요. 챕터 4. 물기 제거와 식힘의 디테일. 저는 데친 감자를 건지자마자 또 하나의 습관을 꼭 챙깁니다. 바로 물기를 빼는 일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한 가지를 빼먹으면 앞에서 한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 되어버려요. 저는 데친 감자를 곧장 체에 받칩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기다립니다.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다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요. 이 짧은 기다림이 생각보다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 급한 마음에 물기가 가득한 감자를 그대로 뜨거운 기름에 부어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기름이 사방으로 사납게 튀면서 제 손등을 따끔하게 때렸다. 저는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죠. 팔뚝에는 벌겋게 자국까지 남았어요. 게다가 물기를 잔뜩 머금은 감자는 기름을 마치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들입니다. 결국 느끼하고 기름만 범벅이 된 반찬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물기를 뺀 뒤에 한 김 더 식힙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감자를 잠깐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식히면 감자 표면이 꾸덕꾸덕해져서 볶을 때 형태가 훨씬 잘 잡힙니다. 정말 사소하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건너뛰는 단계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는 이 잠깐의 기다림이 요리의 품격을 정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 그것도 분명한 실력 아니겠습니까? 좋은 요리는 결국 이런 작은 정성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완성되는 법입니다. 손이 한 번 더 가는 만큼 맛은 정직하게 보답해주죠. 저는 그 사실을 부엌에서 수없이 배웠습니다. 급할수록 한 박자 쉬어가는 그 여유가 접시 위에서 분명한 차이로 드러납니다. 챕터 5. 기름과 볶기 테크닉. 저는 이제 팬을 뜨겁게 달굽니다. 그 전에 여기서 잠깐 제 소개를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식품회사에서 꼬박 40년을 일했고 지금은 용인특례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오너셰프죠. 평생 음식을 만지며 살았지만 저는 예순이 되어서야 다시 학생이 되었습니다. 원광디지털대학 한방건강학과에 들어가 약선 요리를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했어요. 늦은 나이에 책을 펼치는 게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배움에는 정말 때가 따로 없더군요. 거기서 저는 약선 요리 지도사 자격증을 땄고 감사하게도 약선 요리 명인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제 가슴에 가장 깊이 박힌 말이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약과 음식은 본래 그 뿌리가 같은 것이라고요.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반찬 하나도 그냥 대충 만들지 않게 되었어요. 자, 다시 팬으로 돌아갑니다. 기름은 팬 바닥을 얇게 덮을 만큼만 살짝 두릅니다. 불은 반드시 중불이어야 합니다.
센 불은 겉만 새까맣게 태우니까요. 데쳐둔 감자를 넣고 기름이 골고루 입혀지도록 살살 굴립니다. 여기서 절대로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주걱으로 마구 휘저으면 그 고생에서 살려둔 감자가 또 부서지고 만다. 저는 팬을 가볍게 흔들며 감자가 스스로 뒤집히도록 둡니다. 치익하고 익어가는 그 소리, 바로 그 소리가 신호입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익는 정도를 알 수 있죠. 손은 느긋하게, 그러나 타이밍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게. 그게 바로 볶음의 핵심이에요. 같은 불 앞에서도 마음이 급한 사람과 느긋한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챕터 6. 간 맞추기. 소금에서 후추, 간장으로. 저는 이쯤에서 본격적으로 간을 잡습니다. 여기서는 순서가 정말 중요하죠. 저는 소금을 가장 먼저 넣습니다. 감자가 한창 익어갈 때 소금으로 밑간을 해야 간이 속까지 곱게 배어듭니다. 이 밑간을 건너뛰고 마지막에 소금을 휙 뿌리면 겉만 짜고 속은 싱거운, 따로 노는 맛이 나버려요. 저는 옛날에 이걸 몰라서 정말 숱하게 망쳤습니다. 손님상에 짜디짠 감자볶음을 올려놓고 얼굴이 화끈거렸던 날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소금 다음은 후추입니다. 후추는 잡내를 잡아주고 향을 은근히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간장을 아주 조금만 두릅니다. 간장은 짠맛을 위한 게 아니라 향과 색을 위한 겁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감자가 거뭇해지고 텁텁해지니 팬 가장자리로 한 바퀴 살짝이면 충분하죠. 이 작은 순서 하나만 지켜도 맛이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제가 학교에서 공부한 옛 지혜를 하나 보태겠습니다. 사실 감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겨우 200년쯤밖에 안 된 작물이에요. 1824년 무렵에야 북쪽 지방을 통해 처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이나 본초 강목 같은 옛 의서에는 감자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함께 넣는 대파에서 옛사람의 지혜를 빌려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대파의 흰 밑동을 총백이라 부르며 맛이 맵고 독이 없어 찬 기운을 흩어주고 오장을 두루통하게 한다고 적었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도 대파를 대표적인 강장식품으로 꼽았죠. 흔하디 흔한 대파 한 뿌리에도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옛 어른들이 음식 하나하나에 담아둔 그 마음을 저는 부엌에 설 때마다 되새깁니다. 그러면 흔한 반찬도 함부로 만들 수가 없어지죠. 챕터 7. 감칠맛 업그레이드와 채소 추가. 저는 여기서 작은 마법을 하나 더 부립니다. 바로 감칠맛을 한층 끌어올리는 일이죠. 소금과 간장만으로는 어딘가 모르게 밋밋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참치액을 아주 조금, 정말 딱 한 꼬집만 떨어뜨립니다. 양이 많으면 도리어 비린 맛이 슬그머니 올라오니 욕심은 절대 금물이에요. 딱 몇 방울이면 감자볶음 전체에 깊고 둥근 감칠맛이 확 돌아옵니다. 신기하게도 무엇을 넣었는지 알아채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스며들죠. 손님 안나도 바로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안나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사장님, 방금 넣은 그 작은 한 방울이 정말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고요? 저는 그저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가장 작은 손길이 가장 큰 맛을 불러오죠. 당근도 아무 때나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감자가 딱 반쯤 익었을 때 당근을 넣습니다. 너무 일찍 넣으면 당근이 흐물흐물 풀어져 형태가 사라지고 너무 늦게 넣으면 풋내가 끝까지 가시지 않아요. 감자가 투명하게 익어갈 무렵, 바로 그때가 당근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당근이 들어가면 고운 붉은 빛이 감자 사이사이로 곱게 퍼진다. 보기만 해도 절로 입맛이 확 도는 색이 살아나죠. 한 꼬집의 비밀, 그리고 한 박자의 타이밍. 이 두 가지가 평범하기 그지없던 반찬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바로 이런 게 진짜 손맛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재료가 들어가는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늘 팬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좋은 요리는 곁을 지키는 정성에서 나오니까요. 작은 차이를 끝까지 챙기는 그 마음이 결국 평범한 집밥을 특별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저는 그 한 끗이 진짜 실력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챕터 8. 마무리와 서빙, 클로징. 저는 마지막 순간을 가장 정성껏 다룹니다. 감자가 노릇노릇 먹음직스럽게 익으면 곧장 불을 끕니다. 불을 끈 다음에 어슷 썰어둔 대파를 넣고 남은 열로 살짝 숨만 죽입니다. 그리고 참기름 한 바퀴와 통깨를 솔솔 뿌리죠.
이 마지막 한 방울의 참기름이 온 집안에 고소한 향을 가득 퍼뜨립니다. 그 향만 맡아도 벌써 군침이 돕니다. 저는 참기름과 깨를 넣을 때마다 늘 옛 어른들의 지혜를 떠올립니다. 한방에서는 참깨를 호마라고 부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볶아서 짠 참기름을 음식에 쓰는 귀한 식재료로 여겼고 본초 강목에서는 참깨를 오래 먹으면 몸을 든든히 해주는 장수식품이라 적었습니다. 고작 깨 한 줌이라고 함부로 무시할 일이 결코 아닌 겁니다. 완성된 감자볶음은 한 알 한 알이 또렷하고 윤기가 자르르 흐릅니다. 뜨거울 때 바로 드시면 가장 맛있지만 한 김 식혀 통에 담아두면 며칠을 두고 든든한 밑반찬이 되죠. 자,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알맞은 두께로 썰고 살짝 데치고 물기를 빼고 중불에 부드럽게 볶고 순서대로 간을 하고 마지막에 작은 감칠맛을 더한다. 이 6걸음이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저녁 망설이지 말고 당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결과가 어땠는지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살짝 눌러주시면 저는 정말 큰 힘이 납니다. 여러분의 밥상이 오늘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그 마음이 참 고맙습니다. 부디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로 오늘 하루를 든든하게 채우시길요. 여러분의 저녁이 오늘따라 더 향기롭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